국민 납득할 결과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결과 기사 같이 보시죠. 검찰 도이치 기소 판단 국민 납득할 결과 내야. 여기서 말하는 한은 한동훈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도이치모터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에 무게가 두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 보통 다만이라는 말이 붙으면 미괄식이죠. 뒤에가 더 방점이다라는 거예요. 최창렬 교수님. 그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요. 일단 뭐 기소라는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난번에 명품백 사건이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판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까지도 만약에 같은 경로를 거쳐서 또 불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그 한동훈 대표 얘기처럼 현재 분위기는 불기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도이치 주가 조작 저 사건도. 그 지난번에 전주인가요? 그 손 씨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네. 그 전주와 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는 그 상황이 다르다라는 게 지금 여권의 생각이고 검찰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대쪽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간에 주가 조작 세력과 연락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서로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패 사건은 이미 뭐 불기소 처리했다 하더라도요. 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국민들의 이 특검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상황에서 저도 지난번 명품백 사건 때처럼 같은 얘기를 한다면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저 명품 가방에 대해서는 뭐 법리와 증거에 맡겨야 된다고 좀 애매하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결의 얘기라서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명품백 문제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씨 사건 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여당 대표로서 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 대표로서 할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기소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기소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전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 말고, 네. 저희 동아일보 6면 있죠? 동아일보 6면. 네. 사실상 김 여사 기소 요구, 여내부 민심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상 기소를 요구를 했다라고 지금 다들 좀 그런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주호 부총장님. 네. 사실 그동안 도이치 건에 대해서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말씀하신 분은 거의 뭐 신주호 부총장님이 유일하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어제 한 대표가 이거 국민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나면서 기소 약간 무게를 좀 실은 듯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 그동안 저희가 신주호 부총장님 그 측근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니까 측근의 발언으로 기소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한 대표가 직접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발언의 수위를 올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황이 다급하다. 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 대표의 입으로 네. 영부인 기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의 엄중성 이건데 지금 저희 당내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시각과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 대표를 포함한 친한계는 심각하다고 본다. 예.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고 네. 그리고 야당의 특검법 공세도 막고 뭐 다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 대처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은 또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다 XX표 쳐갖고 다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차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전략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우리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말을 수위를 올리지 않을래야 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조 부총장께서 이 얘기도 하셨었어요. 검찰 수심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한다면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수심이 열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부총장님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요 말씀도 한 대표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제가 뭐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게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한 번 다 거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명품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명품백에 비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더 무게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명품백 이제 무슨 대중적 감각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지만 어떤 그 사건의 무게로 따지면은 도이치모터스가 더 무거운 사건인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예, 그런데 그거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이번 건은 거치지 않는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그 곳은 아니죠. 네. 저희들이 뭐 검찰을 향해서 당신들 정무적 판단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네. 국민들이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약간 기소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뭐 무혐의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은 수심위는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한 대표 신한계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아까 잠깐 조선일보 기사 있었죠. 다시 그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 이르면 다음 주에 김 여사 불기소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이 공표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임세윤 의원님, 불기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심위를 열어서 말씀처럼 수심위를 열었어요. 근데 수심위에서도 불기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그대로 불기소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민이 납득하는 결과는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라는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그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서도 이른바 황제 수사, 출장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을 직접 찾아가서 본인들의 핸드폰을 반납까지 하면서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의 검찰은 매우 공정해야 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제는요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명품백 수심위에서도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의 기소를 막기 위해서 같이 불기소를 하는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법 앞에서 이런 역사 없다고 해요. 법 전문가들도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특검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기소든 불기소든 정치적으로 아까 정무적 얘기하셨지만요. 정무적 판단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라라는 게 요구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이건 기소가 돼야 되는 건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이거 법대로 하면은 뭐 정무적이고 정치적 다 떠나서 법대로 하면 기소될 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죠.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입니다. 여권 내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다음 기사 보시죠. 그래서 한 대표의 이 얘기에 친한 진영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친윤 여론재판 하자는 거냐. 입장이 친한 친윤으로 여권 내부가 지금 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친한계의 입장은 직접 들어봤어요. 부총장님한테. 근데 친윤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는 거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식은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론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친윤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동욱 의원님. 네.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내야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 지금 기소하라는 거냐. 법리가 아니라 국민 민심법으로 가자는 거냐. 이런 반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하신 거는 네. 어쨌든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까지 이게 관여를 해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쨌든 검찰은 법리나 그다음에 증거, 사실 이런 걸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죠. 다만 그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검찰이 내놓을 때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그동안 무엇을 수사했고 그다음에 무엇과 차이가 나서 뭐 예를 들면 불기소면 불기소, 기소면 기소 그 근거가 뭔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또 수심이라는 또 절차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거기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 단계까지 밟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엄중한 측면에서의 어떤 그 반응을 이제 좀 쏟아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걸 친윤계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여론전판 하자는 거냐 네. 이렇게까지 뭐 끌고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의도도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여론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친윤이 아닌 쪽에서도 또 한마디가 또 나왔습니다. 누구냐? 유승민 의원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한동훈 대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기에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 기소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사돈 낱말하듯 검찰한테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으라니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 양심불량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호 부총장님. 네. 왜 법무부 장관 때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한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런 네.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도 생물이다. 살아있는 생물이다. 네. 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를 통해서 파악된 사실과 그 이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갖고 있던 수사 파악 정도와 지금이 다르다.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얘기지. 네. 뭐 저분은 그런 라이벌 의식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 자체가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 밝혀지지 않았던 게 지금 새롭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감안해서 지금은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도이치 사건 관련해서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이 말도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김 여사는 대선 때 했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선 때 뭐라고 약속을 했었느냐 보셨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약속 지켜야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얘기로 보입니다. 상당히 전날은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건 최창일 교수님. 이게 사실 앞서 저희가 얘기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한 발언도 세거든요. 센 거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근데 하나만 수위를 올려도 될 건데 센 거에 또 센 거. 울트라 초특급 센 거로 지금 간 겁니다. 수위를 이렇게 확 올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들을 이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단지 네. 이제 그 국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정치도 이제 상대방과의 이 대결 국면 속에서
단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얘기를 뭐 며칠 전이라든지 한 달 전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네. 그때 뭔가 독대 요청도 하고 뭐 며칠 안 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24일 근데 날 그동안은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지만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던 말을 왜 했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는 이제 이미 이른바 유난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네. 느끼기에 갈등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유난 충돌입니다. 저건 충돌인 것이고 권력과의 일종의 권력 투쟁이에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극단적인 권력 투쟁으로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쭉 이렇게 이제 지지율도 그렇고 전반적인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또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도 있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저기 독대에서 안 된다고 이제 수락하지도 않고 만찬 배제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출국할 때 나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어느 신문사에서 행사에 또 나간다고 해도 안 나가. 이거 뭐 거론하기도 어려워요. 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미 이건 갈등 관계가 아니 갈라진 관계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면 뭐 연락 끊고 핸드폰 삭제하는 거죠, 번호. 사실상. 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네. 근데 아무튼 이 정도 와서 이건 정확하게 한 대표가 기존의 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아까 민심 얘기했는데 윤석열 의원 말에 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민심에 부합해야 돼요. 단지 검찰이 정무적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민심이 지금 기소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검법 쪽으로 특히 특검 같은 거. 특검에 대해서. 네, 특검에 대해서 기소는 아니고 특검에 대해서 특검 여론이 높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 쓴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많은 국민이에요. 뭐 5천만 원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많은 민심이 어떤 김 여사 행보가 좀 과하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뭐 굳이 부인할 거 없잖아요. 아무리 친윤계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나눈 저기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제 해병대 특검 얘기하다가 좀 잠잠해졌어요. 일각의 비판은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은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변화도 추구하고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 같았는데 역시 또 이게 좀 중간에서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는 자신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는 자기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간에 그래도 민심의 편에서 얘기한 거로 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동훈 대표 정말 일리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여사 행보 자제에 대한 얘기는 말이죠. 네. 지금 말씀은 윤한 갈등이 아니다. 이제는 그냥 충돌이다. 나 같았으면 전화번호 지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만큼 이제 한동훈 대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시점이 된 거 아니겠냐. 이게 어제 생각이 안 그랬다가 오늘 얘기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앙일보는 어떻게 썼느냐.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독대 확정 뒤 세진 한동훈 발언.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돼야.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만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보자, 검토해라라고 얘기를 참모진한테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어요. 독대를 할 거다라는 게 확정은 어쨌거나 됐는데 확정 뒤에 발언이 더 세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권동욱 의원님, 독대를 앞두고 일부러 더 세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가?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타이밍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계속 커지는 중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조금 있으면 이제 도이치모터 사건도 열심히 선고가 나오고 네. 또 지금 명태균 씨나 뭐 김대남 씨 사건에서도 간접적으로 거론이 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또 재판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게 상황이 좀 어디로 치달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정적인 여론의 커다란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말이라고 봐요. 순차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지금 김 여사 사과도 전에 있었던 사과 수준을 넘어서야 될 거거든요. 사과도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후속 대책도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당 안쪽에 그 용산 내부의 인적 쇄신이라든가 또 김 여사의 그 활동에 대해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해서도 대국민과 또 국민들의 약속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 부속실 시스템도 갖춰야 될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가야 사과 안에 같이 가야 그나마 지금 이제 끌어오르는 여론을 부정적 여론을 조금은 식힐 수 있을 거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 있는 건데 하나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독대를 앞두고라기보다는 사실상 언젠가 나올 얘기긴 얘기였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사안이 여러 개인데 각각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할 얘기 다 한 거다. 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독대 앞두고 특별히 더 세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었는데 한동훈 대표 그럼 독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뭐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독대 과정에서 좀 어떤 안건 논의하고 싶으신지 좀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요. 제가 뭐 미리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정해진 게 없어서요. 뭐 정해지지 않아서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세훈 의원님, 근데 그럼 드는 생각이 뭐 김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앞에서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부분은 어쨌건 독대는 확정인데 또 말을 아낍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냐? 독대 요청하면서 불거진 뭐 이런 뭐 언론 플레이 논란을 의식한 건가? 왜일까요? 저는 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뭐가 발언이 세졌다는 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세진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신과 생각을 국민에게 늘 알려야 되는 것이 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누군가 뒤에 항상 숨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약간은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어떤 의원이 얘기한 것을 그랬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식으로 제3자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이제 뭐 김 여사가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실천하면 됩니다라는 본인만의 워딩을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독대를 이후에 뭐 이게 발언이 세졌다가 아니라요. 저는 철저히 재보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보궐용.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기저 지역에서 네. 아마도 가시면 현장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한 번이라도 언급을 안 하면 본인의 앞으로의 그 미래, 정치적 미래도 불안할 뿐더러 지금에 네. 있는 재보선이 매우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전 직접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대 때 네. 의정 갈등이라던가 김 여사 문제라던가 구체적으로 국민께 이런 얘기 할 거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여당 대표의 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그렇게 왜 독대를 외쳤으며 오히려 독대 호손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독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은 독대 때 무슨 얘기 할 거냐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론감을 듣고 있으실 거 아닙니까? 김 여사 문제 심각하잖아요. 주가 조작 아까 말씀하셨지만 피해자가 다수가 발생한 문제, 불기소한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할 일입니다. 국민들은 궁금하니까 대통령과 과연 어디까지 해결할 것인가가 본인의 정치적인 능력과 자산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임세현 의원님께서는 이게 10월 16일 있을 재보궐선거용이다. 민심이 김 여사 건으로 좋지 않으니 관련해서 좀 세게 얘기를 전략상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한동훈 대표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왜 명확하게 독대에 가서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못하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신지호 부총장님. 그럼 지금 보면 지금 독대에서 김 여사 관련해서 앞에서 약속한 거 대선 전에 약속한 거 지키십시오. 아내 역할 충실하겠다는 거 지키십시오. 그리고 활동 자제하십시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독대에서 한 대표는 직접 윤 대통령한테 할까요? 아니면 독대 전에 다 얘기하고 가서는 듣고 오는 겁니까? 그거 당연히 거론할 할 거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사전에 다 대략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대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의 내조만 하겠다. 그 얘기는 제가 보건대 이제는
뭐 제2 부속실을 설치해서 그거를 잘 운영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이미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2 부속실이 네. 필요 없게 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 생각을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독대 한다고 보니까 네. 윤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을 먼저 내놓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본인의 생각을. 네. 그러면 얘기가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은 이제 뭐 제2부속실이 사실상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대표가 얘기한 활동을 자제하시라, 그리고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지키시라, 그 약속 지키시라, 이 얘기에는 제2부속실 말고 추가적으로 더 나간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 김건희 여사가 네. 저 대선 전에 했던 얘기대로 하면 됩니다.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예.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2부속실이 여사를 관리하는 부속실이죠. 근데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만큼의 강력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